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국굴기 네 번째로서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미국이 큰 힘을 얻고 또 어떤 면에서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에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대륙에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와서 개척을 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서약을 맺어가지고 신앙이라든가 정치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또한 그런 정신에 의해서 식민지 의회를 구성을 해서 식민지 의회에서 모든 일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근데 이제 이때 그 영국에서 그 미국에 이제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세금 불복 운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게 번진 게 보스턴의 차를 가져온 상선을 그냥 불태우고 막 차 박스를 바닷물에 막 던지고 하는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원래는 독립전쟁까지 원래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독립전쟁으로 이제 더 확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가 많은 도움을 줘서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국가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방국가의 형태를 놓고서 크게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EU, 유럽연합처럼 느슨하게 각자가 독립적이면서 그냥 연합 형태로 느슨한 그런 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의 통일된 그런 국가의 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있어서 이제 지금 미국과 같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물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한 훌륭한 대통령인데, 원래 남북전쟁의 시작은 노예 해방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관세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카고라든가 뉴욕 같은 북부는 상공업 위주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열악하니까 유럽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겨야 뭔가 자기들이 대항을 할 수 있다 해서 높은 관세를 원했고, 남부의 대지주들은 농산물 위주로 흑인 노예들을 써서 면화라든가 이런, 그래서 관세가 낮아야 이제 자기네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이 대립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관세를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지주들이 이제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냥 별도로 자기들끼리 미 연방에서 떨어져 나와서 남부 연맹을 만들어서 국기도 새로 만들고요. 정식으로 대통령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 해방이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북부가 굉장히 밀렸지만 아주 유명한 금융인이 미국 지폐로 그린 페퍼라고 그러죠. 미국 달러 초록색으로 인쇄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럽에 가서 그걸 이제 많은 빚을 이제 국채를 얻어온 거죠. 국채를 내 가지고 이제 전쟁 물자를 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연방 국가가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제
저걸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가 그 뒤로 엄청 발전하는데 특히 미국이 큰 힘을 얻는 것은 이제 2차 대전 중 아닙니까? 2차 대전 중에 이제 피해 없이 엄청난 부를 이제 그 전까지는 적자국이었는데 이제 흑자국으로 돌아서고 전기 에디슨의 전기 발명이라든가 그리고 좀 미국에서 이제 그 2차 대전 동안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죠. 전쟁을 해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이제 해서 금융제도가 엄청 발전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금융이 미국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일어선 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엄청 강하고 이제 그러는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쌍둥이 적자로 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다고 경제가 나쁜 건 아니고 경제는 좋지만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 두 가지 쌍둥이 적자인데 이게 시작이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물자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재정 적자하고 이게 됐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이제 금융상에서 또 기법을 너무 파생 상품 같은 걸 하다가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것도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준 문제고.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지금 다음번 한 번 더 대통령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어떤 면에서 약간 고립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 같은 거 받지 않겠다. 하여튼 그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특히 화웨이의 통신 장비 같은 것은 미국의 비밀 같은 걸, 기밀을 빼내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런 세계 최강국이지만 또한 국채가 엄청 많이 있고 빚이 많이 있어요. 쌍둥이 적자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다고 쉽게 이렇게 쇠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현재는 최강국이지만 미국도 그러나 그런 문제는 갖고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고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